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3명의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아입니다. 권미숙 기자님,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섭외하셨다고요? 네, 메탄동 독립제빵 그런 의미에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리누님을 만나볼 텐데요. 잠시 후에 직접 인사를 나누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1인 출판, 유튜브 채널 운영, 그리고 다양한 책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리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작가님, 리누 작가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리누입니다. 오, 목소리가 상당히 저희 초대 손님 중에 첫 남자 손님이십니다. 그렇네요. 처음이자 마지막. 네. 처음이자 마지막. 네, 끝인가요, 소개가? 네, 책으로는 네. 책은 끝과 시작 사이를 2018년도에 처음 출간을 했고요. 네, 에세이집이죠? 네,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면서 2달 동안 제가 거기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도 여행 에세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요거를 냈고, 올해 3월에 2022년 3월에 올리브 탄피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네. 와, 에세이스트와 또 소설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리누님께서 1부에서는 독립서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2부에서 작가로서의 리누님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누 작가님, 독립서점하고 그냥 서점의 차이점이 있나요? 옛날이라고 하기에도 얼마 안 된다.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독립서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정의가 정확히 내려진 건 없지만 독립 출판물만 다루는 서점이라고 해서 독립서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경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점에서도 독립 출판물을 다루고 독립 서점에서도 일반 출판물을 다룬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반대로 독립 서점에서 일반 출판물도 많이 다루기 시작을 했죠. 저도 독립 출판물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많이 있지만 일반 출판물, 기성도서도 책장에 수백 종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 서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편견 없이 독립 서점에서도 기성 출판물들을 접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기성 출판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서점 주인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출판사나 작가 이런 장르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긴 하죠. 하지만 일반 서점에서는 독립 출판물을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독립 서점에 대한 메리트가 더 있을 수도 있네요. 저는 리누 작가님을 처음 뵀던 게 그런 의미에서 책방 이전에 유튜브에서 리누 작가님이 열심히 책을 소개하고 머리도 지금은 약간 기시지만 그때는 짧은 머리로 열심히 책을 얘기를 하시는 걸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유튜브가 원래는 리누의 책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채널 이름을 바꾼 이유와 앞으로 혹시 진행하게 될 콘텐츠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채널 이름이 리누의 책장이었던 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그 출판사를 냈을 때 출판사 이름도 리누의 책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출판사를 내야지 했는데 이름은 몰라가지고 이름은 이제 딱히 생각을 했던 게 없어서 급히 리누의 책장으로 했다가 이제 유튜브도 그렇게 리누의 책장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이후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고 변경을 했어요. 제가 서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이름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이름이 바뀌었죠. 네. 제가 아까 살짝 듣기로 다음 달부터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준비되신 콘텐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이제 12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하고 싶은 방법대로 기획 없이 했는데 제가 제 유튜브를 보내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재밌었는데 달아서 이렇게 3개 정도 봤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다른 유튜버들 특히 책을 소개하는 채널을 몇 개를 봤을 때
저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채널 주인이 다른 작가의 책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근데 반대로 작가가 본인의 책을 직접 소개한다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도 해주고 집중력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12월부터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작가를 초빙해서 독립출판 작가를 초빙해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엄청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구독을 하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될까요? 유튜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 채널이 나옵니다. 와. 근데 아마도 채널도 새로 팔 것 같아요. 네, 채널도 새로 파서 좀 제대로 해보려 해요. 네, 그럼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를 구독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튜브 이야기 하시다가 1인 출판 이야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리누 책장이라는 출판업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인 출판을 하게 된 계기와 1인 출판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출판사를 내게 된 거는 두 번째 책을 내면서 이제 출판사를 같이 내게 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출판업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책에 ISBN을 넣고 싶어서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일이 돼버렸죠. ISBN을 하려면 출판사가 있어야 되나요? 네, 출판사 신고필증을 받아야 되고. 개인이 ISBN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출판사가 없으면 ISBN을 못 받습니다. 네, 그 이제 ISBN이라는 게 책의 일종의 일련 번호인데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그걸 받으려면 출판사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네. 출판사는 그렇게 경험을 위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제가 그 당시에 제가 23살? 4살이었으면 24살? 대학교 2, 3학년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그렇게 경험을 위해서 출판사를 내봤고 이후에 이제 업으로 이어지게 된 계기가 제가 대학교 전공이 관광 쪽입니다. 축제랑 이벤트 기획을 공부를 했었는데 4학년을 올라감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4학년을 다니는 동안 코로나 1년을 지내는 동안 이제 제가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업계가 이제 많이 무너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동시에 책방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책방을 운영을 하면서 책방만으로는 안 된다. 책방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출판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만약에 꼭 해야겠다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이제 애전에게 접어라. 네, 심신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낭만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책방에서만 수익이 나면 안 돼요. 책방 이외에서 수익을 날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출판사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책방에서만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책방에 없으면 수익이 전혀 안 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쉬려면 알바생을 써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서점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서점에 없어도 서점 밖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창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서점만으로의 수익이 아니라 서점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네, 소비자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네요. 그죠. 힘드시진 않으세요? 아까 업이 일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힘든 걸 일부러 안 느끼는 타입이에요. 아무리 힘들어 한다 해도 이게 혼자서 다 하잖아요. 여기 1위 출판사의 장단점이라고 있는데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안 하면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장단점이라고 명칭을 짓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네요. 해야만 한다. 네. 그럼 지금 들은 것만 해도 지금 독립서점,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1인 출판, 게다가 그리고 서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서점을
보면은 뭐 수원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뭐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그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죠? 수원문화재단에서 서점이 아무래도 문화공간이다 보니까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이제 유도를 하고 또 경기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서점에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많이 도와줘요. 책을 만들다던가 그런 쪽을 지원을 많이 해줘서 두 가지 단체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사업 중에서 와글와글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와글와글 프로젝트가 저희 출판사의 이제 첫 시리즈물이기도 하고 거의 제 책이 아닌 다른 첫 번째 책인데요. 아, 시리즈물이라고 하면 와글와글 프로젝트가 출판 프로젝트인 건가요? 네, 와글와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세 가지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 됐던 게 수원문화재단에서 2021년에 취향존중 프로젝트라는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와인을 마시면서 글을 쓰는 모임을 해보자 해서 취향존중 프로젝트에서 그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 이후에 이 콘텐츠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동행공간 사업으로 넘어가서 동행공간에서 이제 참여 작가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제가 와글와글 첫 번째 이야기를 2021년 12월 말일 12월 25일 그때쯤 냈습니다. 그럼 지금 1년이 채 안 된 거네요. 작년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책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와글와글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도 책방으로 퇴근합니다 라는 책이고요. 이번 6월에 2022년 6월에 나온 두 번째 이야기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이고 이번 10월에 세 번째 책이 나왔어요. 10월에요? 네. 이 책은 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네. 어스는 무슨 뜻인가요? 어스는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주제를 던지면 참여 작가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됐습니다. 최소 분량이 있었고 그 글을 쓰지 못하면 책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면 그 두 권은 에세이집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장르 구분이 없었습니다. 두 권은 에세이, 소설, 시 다 들어있어가지고 독자들이 이제 후기를 남겨준 게 다양한 걸 읽을 수 있어서 좋은데 장르가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수필인지 소설인지 구분이 전혀 안 간다. 그리고 주제별로 나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썼는지 여러 사람이 썼는지 앞에서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이런 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글와글 세 번째는 소설로 묶었습니다. 장르 하나, 소설 중단편이라고 할 정도로 다들 많이 써줬는데 단편으로 기획을 했지만 소설 5편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 그 5편 중에 표제작으로 이제 어스가 뽑혀서 책 제목이 어스가 되었습니다. 네, 어스는 무슨 뜻인가요? 소설 내용에서는 인간이 이제 멸종되면서 멸종하기 직전에 휴머노이드 AI를 만들었고 그 대상의 이름이 이제 어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지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영어 우리를 뜻하는 그 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따끈따끈한 어스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어스는 이제 전국 대형 서점에서도 다 구매하실 수 있고요. 와우. 이제 독립 서점, 작은 서점들에 제가 입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입고된 책에는 제가 엽서를 하나씩 꽂아놨습니다. 서점 대표님들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이제 몰래 포장을 해놨는데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시면은 이쁜 엽서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매우 이쁩니다.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이 되겠네요. 네, 어스에 참여한 작가들은 어떤 작가들인가요? 다 이제 독립출판에서 소설을 쓰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종혁 작가님이랑 주월 작가님, 본본 작가님, 양단우 작가님, 그리고 홍은아 작가님이 함께 했습니다. 네, 저도 참여했습니다. 오, 네, 저는 행성정렬이라는 단편으로 참여를 했고 어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에세이집은 권미숙 기자님도 참여를 하셨죠? 네. 작가님이죠, 권미숙 작가님. 필명으로 참여를 해서. 네. 그럼 밝혀지면 안 되나요? 이거 삭제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직도 절찬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필명을 안 밝히면은 이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누군지 네. 모르니까. 네, 어떤 분의 글이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3권 다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독립서점뿐만 아니라. 네, 온라인 구매 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 와글와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새로이 기획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설 5편을 홀로 편집을 하면서 느낀 게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하구나. 역량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한 2주 동안은 매일 새벽 3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고 막 계속 편집을 하는 과정 때문에 그랬는데 원래 와글와글 시리즈는 1년에 2개씩 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1년에 2번 하면은 얼마 못 가서 제가 지쳐서 그만둘 것 같아가지고 1년에 한 번으로 바꾸고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워서 소근소근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합니다. 소근소근. 네. 내년에 와글와글 1년에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소설을 썼으니 이제 에세이를 모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에세이집을 또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에세이는 한 가지 주제로 책을 묶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번 소설 같은 경우는 2만 자, 2만 2천 자 정도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에세이는 그렇게 절대 못 쓰거든요. 그쵸. 그렇게 쓰면 소설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에세이를 어떻게 묶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작가가 많아지면 제가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나온 게 소근소근 시리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글을 시작할 때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A4 3페이지 이상? 페이지 이상? 예. 네. 그 정도 되는 분량을 4편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작가 4명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뒤에 인터뷰도 살짝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소량 인쇄만 할 거예요. 소량 인쇄. 그러면 한정판인 느낌으로 네. 가나요? 이게 제가 책을 못해도 500권에서 1000권 정도 찍는데 이번 책은 200권 정도만 찍고 저희 책방과 5평에서만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못하시면 제가 동시에 전자책도 진행을 할 거라 네. 전자책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물은 딱 200권 한정으로만 네, 받아볼 맞습니다. 수 있는 소근소근. 아주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와글와글의 자매판 같이 느껴지네요. 네. 가벼운 마음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우신가요? 머릿속에 있는 걸 해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운영을 하니까 어떤 책임이든 제가 다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감당 가능한 책임이라면은 뭐든지 다 해볼 수 있어서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요즘 재미있으세요 그럼? 네, 요즘도 많이 재미있죠. 어스도 재미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네, 오늘은 내년에도 20대다라는 무기를 가지고 와 부럽다. 부럽다. 열심히 다양한 정말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독립서점 그런 의미에서의 사장님, 대표님이자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신 리누 작가님과 일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2부에는 이어서 리누 작가님의 글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원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수원뉴스 신민기자, 권미숙, 이유나, 홍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